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당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분명히 출마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심적인 정치인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약속 지킨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고 표리부동하기 그지없습니다. 야당 비토권, 제보공작 제외 이런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제3자 추천 특검법 우리가 발의한 것 제동만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입장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제3자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제3자 추천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인지, 둘 중에 무엇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내용 이의를 얘기하시면 우리는 받아주겠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다른 말하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요한 의료개혁, 국민의힘의 의료개혁 특위위원장의 그 문자를 보고 국민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국민들 응급실 수술실 기다리다 죽어나가고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부탁한 환자라니요. 이따위 문자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이거 보면서 너네가 인간이냐? 이런 얘기를 생각을 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 의대 증원 이런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일단 당장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접고 일단 재논의하자라고 우리 당에서는 대표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증원 찬성했지만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대란에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대통령은 당장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이 난리통을 만들고 의사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사지로 내몬 것을 석고대죄하십시오. 그리고 망언을 일삼으면서 의사들 상처 주고 국민들 상처 준 복지부 장차관, 사회수석 전부 경질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들은 이 증언 검토의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막말, 그리고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면 경증이다. 또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은 사실 경증이다. 소화가 열이 나거나 하는 것은 경증이다. 필수 의료진 낙수 효과 때문에 필수 의료진을 폄훼하고 자괴감을 유발시켜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박민수 차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의사들이 현장 떠나는 사례에 대해서 의사들만 계속 비난하고 있는 총리와 복지부 장관, 지금 전부 다 이 사태에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른 이분들을 경질하고 장차관을 경질하고 국회에서 비상협의체 구성을 하자라고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빨리 하루빨리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최고위원 2명 최고위원회에서 몇 분이 부산을 방문합니다. 부산 방문을 앞두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부가 들인 예산이 총 5,744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어떻게 기만했습니까? 박빙,
팽팽한 접전, 역전 이런 발언으로 국민 기대심만 높이고 결과는 29대 119로 참패했습니다. 세계적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부산시는 해외보다 국내 언론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혈세를 부어서 엑스포 핑계로 사실상 자기 치적 홍보에 혈안이 됐던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 그리고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이 사태에 대해서 그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에 앞서 잠시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지난달 중순 지난 9일 어제 오후 4시 23분 주말 밤 8시 40분쯤 2살 유아가 40대 임산부가 체온이 40도가 넘은 60대 환자를 병원 19곳에 전화를 1시간 반 돌렸지만 동안 26곳이 거절했고 결국 이 환자는 숨졌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받아주는 데가 다 없기 때문에 어머님도 같이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구급대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한계를 지난 상황이고요. 당장 저조차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추석 때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저희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 중순 지난 9일 어제 오후 4시 23분 주말 밤 8시 40분쯤 2살 유아가 40대 임산부가 체온이 40도가 넘은 60대 환자를 병원 19곳에 전화를 1시간 반 돌렸지만 동안 26곳이 거절했고 결국 이 환자는 숨졌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받아주는 데가 다 없기 때문에 어머님도 같이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구급대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말 밤 8시 40분쯤 2살 유아가 40대 임산부가 체온이 40도가 넘은 60대 환자를 병원 19곳에 1시간 반 동안 26곳이 거절했고 결국 이 환자는 숨졌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받아주는 데가 다 없기 때문에 어머님도 같이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구급대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한계를 지난 상황이고요. 당장 저조차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추석 때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저희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거 처음으로 영상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건 국민들께서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용산에서 좀 보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특히 복지부 차관, 장관, 국무총리가 봐야 될 영상입니다. 이분들이 뉴스를 안 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또 그 참모들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정말 기함할 얘기를 하나 또 들었는데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다. 전화를 못하면 그 죽는 거 아닙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